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21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생각입니다. 저도 완전 동의하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지금 경찰은 완전히 공룡이 됐습니다. 지금 전국의 검사 숫자는 2,200명 수준인데 경찰은 13만 명입니다. 단일 조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이런 큰 규모의 조직이 인사, 예산, 정책에 있어서 다 본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외부, 상부 기관으로부터 감독이라든가 지휘, 견제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비정상이죠. 게다가 검찰의 수사권 지휘도 이제 받지 않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대부분의 수사에 있어서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수완박 시행으로 이제 9월이 되면 부패 경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권마저 갖게 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국가정보원이 하던 이 대공 수사권까지 이 경찰이 넘겨받게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인력, 여기다가 정보력도 대단하죠. 모든 정보가 지금 경찰에 다 수집이 됩니다. 그런데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어떤 견제나 감독도 받지 않는다. 다 자체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공룡 조직이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권한과 이런 막강한 이건 독립성도 지나친 거죠.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경찰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반드시 행정부의 어떤 지휘나 감독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물론 자신들은 반발하고 있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그동안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 오늘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첫째,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한다라는 내용인데 아마도 경찰국을 신설해서 이 경찰청을 통제하겠다, 뭔가 지휘 감독하겠다라는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갖죠.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 조직법상 이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안에 여러 외청들이 있지만 이 경찰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외청이 지금 인사, 예산, 정책, 조직 모든 권한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속, 이 상부 기관인 행정부로부터 어떤 규제나 감독, 지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사실 경찰청이 지금처럼 좀 지나치게 그 독립성이 보장이 됐던 것은 지난 80년대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같은 그 경찰의 어떤 어두운 과거를 뭔가 민주화 과정에서 청산하는 의미에서 91년도에 이게 설립이 됐습니다. 즉 기존의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가 있었는데 그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경찰청이 돼버린 거죠. 그때부터 모든 인사와 예산을 그냥 권한을 다 줘버렸습니다. 뭔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러나 지금은 이들이 가진 권한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것이죠. 그 행안부의 그 지휘나 감독 어느 정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지휘 규칙을 제정해서 뭔가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 이걸 권고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네 번째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행 경찰법 등은
국무위원이 경찰청장 등 고위직 경찰 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과거의 패습이 계속돼 행안부 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형해화되어 있어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에 따른 문제는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 군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축소, 또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양 등이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됐다. 자, 검찰의 수사권과 지휘권을 전부 박탈하면서 과거 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찰을 견제하고 지휘하던 이것마저 없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근본적으로 이 권한이 비약적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같이 확대, 강화된 경찰권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경찰 제도와 경찰의 임무 수행 역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특히 자문위원회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해야 된다라고 권고하면서 행안부 장관 이름으로 경찰청의 지휘 규칙을 제정해서 경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장은 소속청의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서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자, 지금의 정부조직법에 의하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뭐 행안부, 법무부, 그러니까 산하의 여러 가지 그 소속청들이 있죠. 현행 정부조직법에도 그 외청들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못하려는 게 아닌데 그동안 안 해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법상 소속청을 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도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는 관련 규칙이 없으므로 관련 지휘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안부도 이제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경찰청을 지휘할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그 규칙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휘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자, 이 권고안이 오늘 처음 나왔고, 물론 뭐 시행령 개정이라든가 규칙을 뭐 제정하는 것만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런 작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순탄치는 않지만 자,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검찰의 힘을 빼놨고 상대적으로 경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공룡 거대 조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당연히 어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외쳤던 것처럼 더 거대해지고 더 비대해진 이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저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반발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저는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한 이런 조치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